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6년 4월 세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주제는 고령화 의료 대란에 관한 겁니다. 이건 이미 경제단신에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만 동영상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령화 문제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또는 다양한 곳에서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의료 문제 관련해서 특히 이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제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번 동영상이 이제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물론 이제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도 같이 항상 두 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의료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금 양쪽에서 동시에 지금 재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저출산은 어떤 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봐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일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한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죠. 저출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보험료는 안 되고 대신에 이제 병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보험금, 이른바 이제 보험급여라고 하죠. 보험급여가 많이 지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어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 보험급여 지출, 병원을 다니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병원을 가는 사람은 가파르게 늘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보험 급여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 수입이 이렇게 나고 보험 급여 지출도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험료 수입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보험급여는 이렇게 늘어나죠. 갈수록 멀어지죠, 격차가. 이게 지금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닥치게 될, 건강보험에 닥치게 될, 앞으로 이제 향후 5년, 10년 안에 닥치게 될 재정 파탄의 위험입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이제 파탄은 거의 100% 확실하게 일어나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건 이제 빨간 선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 인구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이른바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도 하죠.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이 파란 선은 보험료 수입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건강보험료 수입을 나타내는데 그 수입의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하고 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들쑥날쑥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추세선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례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을 예측을 한다, 또는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생산 가능 인구수 증가율을 전망하면 되겠죠.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은 이렇게 쭉 이제 이걸 별도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이렇게 해보면 연평균으로 치면은 증가율이 0.065%씩 감소를 하죠. 지금 현재 2014년 현재는 0.5%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이 전년 대비 0.5% 증가로 둔화되어 있어요. 2000년에는 1.5%였죠.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1%나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현재는 이제 전년 대비로 0.5% 증가. 이것들이 이제 연평균으로 치면은
이제 마이너스 0.06 내지 0.07%씩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얼추 여기 지금 현재 0.5%니까 한 7, 8년이면은 0%가 되겠죠. 7, 8년 정도 지나면은 10년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수입도 10년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파란 선은 생산 가능 인구 수 추계를 나타냅니다. 2000년부터 이제 2060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빨간 선은 지금 겹쳐 있습니다만 거의 똑같아요. 실제 숫자상으로는 약간 뭐 몇천 명씩 차이가 납니다만, 예,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거의 지금 겹쳐 있게 나타나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수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가입자 수가 생산 가능 인구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개가 이제 거의 일치게 하면서 지금 같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2015년에서 20년, 그러니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죠. 대체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 건강보험 가입자 수도 감소하죠. 이 가입자라는 것은 이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니까 내는 사람들의 숫자도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이제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가입자 같으면은 직장에서 근데 이제 가장이 이제 아버지가 한 사람 가입하면은 식구 네 사람이라면 네 사람이 다 이제 건강보험 적용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제 한 건강보험 그 대상이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은 5천만 명 전체 인구가 되겠죠. 적용 대상 전체 인구지만 실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지금 2014년 현재 한 3천만 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 2,900만 명 그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제 직장보험하고 지역보험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지역보험 되게 이제 한 사람이 가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기가 가입해서 자기가 그 대상이 되는 뭐 그런 정도고, 직장은 이제 가장이 가입을 하면 식구가 전부 대상이 되는 뭐 그런 보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2020년에서 2025년 그 사이를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예컨대 이제 그 정점이 한 3천만 명 정도에서 예컨대 35년 되면은 2035년쯤 되면은 2,500만 명으로 이제 500만 명이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확 줄어버려요. 이렇게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저출산에 이제 물결이 밀려오는 거죠. 1980년대부터 이제 시작된 저출산의 물결들이 이렇게 이제 점점 밀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뭐 2050년 뭐 지금 뭐 또 50년이면 앞으로도 뭐 지금 그 16년이니까 앞으로도 한 35년이나 남았는데 굳이 35년 뒤를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속 편하게 뭐 살다가 죽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은 그럴 수 있는데 나라는 그럴 수 없죠. 나라는 그럴 수 없죠. 2050년에는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0만 명이나 줄어버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건강보험 가입자 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으니까 내는 보험료도, 걷어들이는 보험료도 줄어들겠죠.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도 2000년부터 2014년, 5년까지 막 늘었다가 이때는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내는 사람도 많았고, 뭐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징수도 또 강화하고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쭉 늘었다가 지금 2010년 한 12년 이점을 기점으로 해서 멈췄죠, 증가가. 이미 이제 2012년이니까 이 정도 선에 온 거예요. 거의 이제 그 가입자 수 증가가 멈춘 거예요. 가입자 수가 멈추니까 보험료 수입도 이렇게 이제 멈추죠. 대체적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또 줄어든다. 거의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보험료 추계는 어떻게 했냐면은 2014년 현재 그 1인당 평균
평균 보험료를 가입자 수에다가 곱해줘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줄어든 만큼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인당 평균 보험료가 2014년 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보험료 수입이 지금 이 선보다도 약간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겠죠. 수입이 인상된다는. 근데 보험료 지금 현재 소득에 얼마를 걷습니까? 4.5%를 걷죠. 국민연금도 4.5%를 걷죠. 그렇죠. 또 기업 이제 고용 직장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4.5%, 고용주가 4.5%에서 9%를 걷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4.5%씩을 걷었는데 만약에 이제 보험료가 인상된다라면 4.5%가 5%나 6%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말이죠. 올라갔을 때에 이게 이제 그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이렇게 완만해진다, 덜하다 이거죠. 그래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구가 줄어든 만큼의 이만큼의 그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료 인상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월급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얻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10%다면 30만 원을 떼가는 거죠.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그럼 개인한테서 10%, 고용주한테서 10%면 20%를 떼가는 거야. 그러면 장사할 사람 없겠죠. 사업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그냥 보험료, 건강보험료만 해도 그냥 30만 원씩 뛰어가니까 인건비가 이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료가 이렇게 수입은 이제 지금 이렇게 피할 수 없어 이렇게 감소하는 거, 저출산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수입은 이렇게 감소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금지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병원비를 내는.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이제 뭐 보험급여죠.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걸 알려면 이제 65세 이상. 사실은 65세인데 60세 이상에도 뭐 모자람이 없죠. 근데 뭐 통상 65세를 고령 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계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2015년 현재는 한 640만 명 정도 65세 이상 인구가 640만 명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2000년 정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갑자기 가파라지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이때부터 더욱더 많이 은퇴를 이제 막 하게 된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1945년 2차 대전 후에 베이비붐이 반짝 있었다가 한국 전쟁 하는 바람에 또 한 번 꺼졌다가 한국 전쟁 끝난 후부터 또 베이비붐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 시차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이 2005년에서 2010년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됐거든요. 한국은 그에 비하면 약간 지금 베이비붐의 은퇴 시기가 약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로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2020년부터는 이제 빡 늘어나가지고 2030년 되면은 지금 현재 640만 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한 10년 후인 2025년 이 무렵 되면은 한 1000만 명. 예. 1000만 명을 뭐라게? 한 2, 300만 명. 그러니까 지금의 배로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는 65세 이상이 지금의 배로 늘어나고 2040년 되면은 한 1607만 명이나 1700만 명. 그러다가 2050년 되면은 한 1700만 명 정도에 달한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늘어나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때는 이제는 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고령 세대가 이제 사망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망하는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대강 2040년부터 이제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대량 사망 시기가 또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는 거죠. 스스로 시간이 가면은 스스로 파탄도 스스로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는 파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수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수습이 된다라기보다는 뭐 이 대강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노인 인구로 드글드글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때는 전체 인구 수도
전체 인구수도 뭐 한 3천만 명대로 떨어질 거고 지금 5,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예, 외국인 이른바 그로에서 한국에 귀화하거나 외국인 거주자 포함해 한 200만 명이 들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순 한국인 자체 출산에 의한 그 한국인은 5천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는 뭐 한 3,800인가 전체 인구수가 뭐 3천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추계상으로 그것도 이제 부정확한 추계인데 어쨌든 뭐 통계청에 내놓은 거니까 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치고 3천 그러면은 뭐 한 7, 800만 명 중에서 노인 인구가 1,700, 800만 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두 사람 한 사람이 노인이에요.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그 나라 이때는 아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5세당 인구 1인당 진료비하고 급여비. 진료비는 뭐냐면 이제 65세 이상 그 노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낸 비용 전부를 말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3,000원을 내라. 병원에서 그 개인이 낸 3,000원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진료비 예컨대 7,000원을 받았다. 7,000원을 급여비로 지불을 했다. 그러면 이 합친 총액이 진료비입니다. 10,000원. 예. 10,000원이 이제 진료비고, 그러니까 진료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게 지급한 급여비하고 자기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한, 예를 들어서 돈을 낸 자기 부담까지를 합한 그게 이제 진료비입니다. 급여비는 방금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이 이렇게 지불한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를 말하죠. 급여비를 말하죠. 그게 급여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인구 1인당의 진료비하고 급여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한 사람당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04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노인 한 사람당 100만 원, 연간 100만 원의 급여비를 지불을 했는데 2014년에는 거의 2.5배에 해당하는 250만 원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거기에 개인이 부담한 자기 부담 비용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넘어가죠. 지금 현재 건강보험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진료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70%까지는 지금 보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병원비가 10,000원이 나오면 70%는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급여비로 지급을 해주고 3,000원만 자기가 병원에다가 직접 3,000원 지불하면 자기 부담은 3,000원이죠. 이렇게 돼 있죠.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이제 그 진료비나 급여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죠. 둔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뭐 병원을 자주 간다든지, 이렇게 조금만 아프면 간다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진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봐도 될 걸 2번, 3번 오라고 한다든지. 왜냐면 그럼 진료비, 보험공단에 급여비를 많이 받잖아요. 병원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해서 계속 늘어난다 이겁니다. 아니면은 필요 이상의 고가 진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65세 이상 인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바박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증을 하는데, 반대로 64세 이하 인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이제 그 보험 가입자 전체 그 생산 가능 인구, 이때 생산 가능 인구는 원래 이제 15세에서 만 15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하면은 생산 가능 인구는 만 2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사실. 왜냐면은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생산 가능 인구는 만 25세에서 24세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가 아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64세, 여기는 이제 64세 이하 인구 추계인데요. 64세 이하는, 요때 64세 이하는 뭐냐면은, 이제 0세, 막 태어난 애부터 64세까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이제 진료비야, 급여비 문제예요. 왜냐면, 막 태어난 갓난애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여비나 진료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진료비, 급여비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계하려면은,
전체 64세 이하 인구 전체 인구 증감을 이렇게 추계를 해야 되죠. 보시는 것처럼 64세 이하 인구는 이미 멈춰 있죠, 지금. 2000년부터 멈춰 있죠, 저출산으로. 멈췄다가 2015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쭉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예, 역시 저출산 이제 영향이 나타나서 지금 현재 한 300만 명, 400만 명 정도, 64세 이하 인구가 4,400만 명 정도인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는 뭐 한 500만 명가량 줄어들어서 한 뭐 3,900만 명 정도로 되고, 2030년에는 뭐 그런 언저리 되고, 2040년에는 뭐 300만 명까지 줄어들죠.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인구가 이게 64세 이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1인당 64세 이하 인구의 그 급여비나 진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험료 전체 추계에 나타나서 줄어들겠죠. 비슷하게. 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만,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건 이제 급여비 문제이기 때문에. 64세 이하 인구 1인당 진료비하고 급여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세나 30세는 아픕니까? 65세 이상 그 노인들에 비해서 별로 안 아프죠. 1년에 정말로 잘해봐야 병원에 한번 갈까 말까 하잖아요. 65세 이상 노인은 1년에 그냥 5번, 10번, 20번도 가는데 병원에 자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료비나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어느 정도냐면은 1년에 2004년에는 40만 원 했습니다. 전체 총 병원에 가서 지불한 진료비가. 2014년에는 그게 지금 한 80만 원이 채 안 돼요. 지금 65세 이상은 어떻습니까? 2014년에 300만 원을 넘고 있죠. 그것에 비하면 훨씬 낮죠. 그렇죠? 또 이 64세 이하 인구의 1인당 그 급여비, 즉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게 지급을 해주는 급여비도 2004년에는 한 30만 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6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 65세 이상 인구가 250만 원인 것에 비하면은 거의 4분의 1도 안 된다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64세 이하의 그 진료비나 급여비는 적죠. 훨씬 적죠. 적은 데다가 이렇게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증가하고 있죠. 계속.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론 그 64세 이하 인구 1인당 진료비와 급여비도 2010년부터 증가세가 이렇게 조금 둔화되고 있죠. 둔화되고 있지만 역시 늘어나고 있죠.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그 급여비,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게 될 급여비하고 64세 이하 인구에 대해서 또 지불하게 된 급여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추계를 해보자라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계를 해보는데, 낙관적으로 가정을 해서 전망하는 거하고 비관적으로 가정해서 전망하는 경우로 이렇게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약간 작아져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65세 이상 급여비 추계를 하는 건데, 이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게 어느 경우냐면은, 이제 그 급여비가 지금 현재 2014년에 얼마입니까? 250만 원 정도 되죠. 이 낙관적 전망은 앞으로 더 이상 급여비가 250만 원에서 안 늘어난다 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비관적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같은 속도로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라고 가정하는, 그게 비관적이죠. 왜냐하면 급여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급여비는 계속 더 빠르게 늘어나겠죠. 반면에 2014년 수준의 급여 250만 원으로 딱 동결시켜버리면은 이제 노인 인구 증가 수만큼만 늘어나겠죠. 급여비가.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낙관적 전망은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인당 급여비가 2014년 수준으로 동결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1인당 그 가정을 하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4세 이하 인구 급여비도 2014년 수준인 1인당 60만 원 수준으로 동결된다라고 가정하고서 추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65세 이상 급여비는 어떻습니까? 그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겠죠. 늘어나다가 대체적으로 2040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세가 멈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뭐하고 비례합니까? 앞에 65세 이상 인구 증가 추계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2014년 1인당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 수준으로 이렇게 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2014년 이후에 늘어나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의한 증가분 뿐이죠. 그렇죠. 비용은 딱 이제 멈춰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4세 이하 인구 급여비 추계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14년,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죠. 예, 1인당 60만 원으로 딱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64세 이하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서 급여비 지급도 감소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면 65세 이상 급여비는 예컨대 2040년 정도 되면은 1년에 한 40조 원 지급이 나가는 거예요. 1년에 40조 원. 현재 지금 건강 보험료 지급액이 얼마죠? 1년에? 급여비 지급, 총 급여비 지급액이 42조 원이에요,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40년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으로도 현재 1년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액 수준의 그렇게 급여비가 나간다 이거예요. 반면에 64세 이하 인구 급여비는 지금 2014, 15년을 기점 이게 26조 원 정도 나가죠. 1년에. 26조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 이제 어떻습니까?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2000한 40년 무렵이 되면은 20조 원 정도로 줄어들죠. 두 개 합치면은 60조 원 정도 되죠. 2040년 정도 되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토탈에서 한 60조. 예컨대 이제 2040년 되면 토탈에서 60조 원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65세 이상 급여비 지급하고 64세 이하 급여비 지급을 합치면은 전체 급여비 지급액이 되겠죠. 그렇죠? 두 개를 합치면은. 근데 이게 이제 전체 급여비 지급액이 되고, 그러면 보험료 수입은 얼마라 그랬죠? 아까 앞에서 보험료 수입은 이거라 그랬죠. 예컨대 2040년에 보험료 수입액은 전체 한 2, 3조 원밖에 안 돼요. 32, 3조 원밖에 안 돼. 2040년에. 그러면은 2040년에 낙관적으로 가정을 해도 전체 보험료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60조가 넘는데 보험료 수입은 30조를 약간 넘으니까 보험 수지 적자는 어떻게 돼요? 건강보험 적자는 1년에 30조 원이 달하는 적자가 나겠죠. 1년 한 해에 30조 원이에요. 적자 폭이. 이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파산이야, 파산. 그러면은 이제 요건 뭐냐면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나타냅니다. 이 재정 수지는 뭐냐면 정부 보조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는 뭐입니까? 지금 현재 원래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지금 현재 다 적자예요. 적자니까 정부가 예산에서 일부, 그 다음에 담배세죠. 담배세 1조 원, 예산에서 한 5조 5천억 해가지고 6조 5천억을 현재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합쳐서 지금 이렇게 이제 거의 똔똔을 맞추고 있는 셈이에요. 약간 남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이렇게 징수로는 작년에 2015년에 35조 정도만 걷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를 이렇게 35조가 36조 정도를 걷었어요. 근데 실제 급여비로 지급한 것은 42조 정도를 지불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죠. 5조나 6조 정도 적자 났어요. 근데 그 적자를 정부 보조로 이렇게 담배세하고 정부 재정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가지고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현재는 흑자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정부 보조까지를 포함했는데 이 낙관적 전망은 뭐냐면은 정부 보조도 2015년, 14년 수준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2020년, 2030년에도 6조 5천억 정도를 계속 보조해 준다라고 금액을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 두 개를 합한 것에서 합하고 정부 보조금 아까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합한 것에서 앞에서 이렇게 보험료 추계한 거 이걸 뺀 거예요. 빼서 계산한 게 이제 이 건강보험 재정 수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2000, 한 2, 3년 정도까지는 흑자를 나는 걸로 해요. 정부 재정 보조까지 포함해서. 흑자가 나다가 2023년, 2024년 요 무렵부터 적자로 돌아오면서 이제 아주 가파르게 적자가 늘어나죠. 그 대체적으로 2027년 정도 되면 적자폭이 10조 원에 달아요. 10조 원에 달해요. 2027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는 건강보험이 1년에 10조 원씩 적자가 나. 10조 원 넘게 적자가 난다. 계속 늘어난다. 그러다가 2040년 되면은 적자폭이 25조, 25조에 달한다. 이겁니다. 정부 이제 보조금까지 포함하니까. 정부 보조금 6조 원을 이렇게 포함하면 30조 원 넘어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 30조 원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지금 낙관적으로 가정한 거예요. 비관적 가정은 뭐냐면은 65세 이상 급여비 추계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게 치료비가 늘어난다. 급여비 지급액이 늘어난다. 비례해서 64세 이하도 계속 늘어난다. 늘어난다.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도 6조 5천억에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비관적 전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65세 이상 급여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5세 이상 인구도 급증을 하는데 거기다가 한 사람당 급여비도 계속 증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여비가 폭증을 하겠죠. 네, 이렇게 폭증하는 건 나타나요. 벌써 이렇게 한 30년만 돼도 2030년만 돼도 그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가 그 60조를 넘어버려요. 2030년만 돼도.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은 100조를 넘어버려요. 1년에. 100조를 넘어버려요. 1년에 지급해야 될 급여비만 100조를 넘어버려요. 그 다음에 64세 이하 인구 급여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지만은 1인당 급여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 부분을 상쇄한다. 그래서 여기 낙관적일 때는 이렇게 급여비가 줄었잖아요. 근데 비관적으로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급여비가 계속 늘어나 버려요. 어느 정도 늘어나면 2030년에는 급여비가 거의 뭐 45조, 2040년에는 50조에 달해버려요. 어마어마하죠. 이 비관적으로 전망할 때 완전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정부 보조도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줘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보험료 추계는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때도 이제 보험료를 인상을 한다라고, 보험료도 계속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지만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할 기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보험료 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사람을 고용을 안 해버려요. 사업도 안 해버려요. 건강보험만 그러겠습니까? 연금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는데 파탄이죠.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 수재를 보면은 이거 역시 이렇게 이제 그 2015년 뭐 이렇게 16년 이 무렵까지 흑자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건 2017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벌써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이 적자폭이 작을 것 같지만 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얘는 지금 최대 적자 그 스케일 규모가 마이너스 30조인데 얘는 마이너스 200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 그래프로 가져오면은 이 정도 해당해요. 이 정도 해당돼요. 요 크기가 눈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 가져오면은 여기 해당해요. 여기 해당해요. 그러니까 한 20년만 돼도 적자 폭이 뭐 20조, 30조에 달아버려 한 해. 그냥 파탄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제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낙관적 전망하고 비관적 전망의 그 어느 사이에 있겠죠. 실제는 이 두 개의 어떤 그 전망 시나리오의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두 개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는 틀림없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하겠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는 틀림없이 건강보험이 연간 뭐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파탄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인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미 벌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구는 벌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통제하는 거겠죠. 1인당 지출을 늘어나는 걸 통제를 하는 거겠죠. 이 보험료는 징수는 늘린다라고 해도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일할 사람들이 생산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이거 늘린다 그러면 아까 사업을 다 사업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못 늘려요, 마음대로. 이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예, 급여를 통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럼 급여를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의료 계획이나 약가 계획, 제약, 그 약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미국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단지 그 오바마 케어가 무보험자들 이렇게 보험해서 의료 진료를 받게 해준다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의료 개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이미 2006년부터 그 의료 개혁해서 수가 인하한다든지 의료 진료 수가 인하한다든지 약가 인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의료 수요자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고령 세대들로. 이렇게 64세 이상 이른바 이제 저령 세대 병원을 별로 안 가는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드글드글해요. 그러면은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병원 어떻습니까? 큰 병원일수록 예약 찾기 힘들어요. 벌써 예약 찾기 힘들어요. 병원 가면 드글드글해요. 그냥 노인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이른바 의료 자본제라고 하는데 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 체계 자체가 지금 인프라가 지금 감당을 못해요. 이 의료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현재로는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투자를. 그런 저런 것도 문제 심각해요 지금. 근데 아무도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 안 한다 이 쓰레기들이 새누리건 더민당인 건 뭐건 간에 안철수가 지가 뭐 그 사람은 자기가 뭐 의사라고 하면서 의사가 의사 출신이면서 의사는 이런 거 그 사람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지금 파탄의 그 벼랑 끝을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벼랑 끝을 향해 질주를 하고 있죠. 머지않아서 툭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료 개혁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말장난이나 말로만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힘들어져 버려요.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은 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급행료를 낼 수밖에 없어요. 진료받으려면 병원에 가면 온통 노인들과 천진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동네 병원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 1차, 2차, 3차인데 1차 진료 체계도 불신이 팽배 있잖아요. 1차 진료 기간 건너뛰어서 2차 가면 2차, 3차는 그냥 그냥 대기가 엄청나요. 근본적인 그 진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입니다. 그 건강보험 재정 파탄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파탄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은 공공 재정으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떠들어요. 이른바 이제 진보 빠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들인데요. 전체 의료 지출 중에서 공적 의료가 부담하는 비율, 민간 의료 부담이라서 뭡니까? 비급여죠.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치과 가면은 어떤 뭡니까? 치아 이렇게 보조제 같은 거 씌우는 근육발이나 세라믹이나 씌우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병원에 치과 가서 자기 돈으로 내잖아요. 이게 이제 민간 진료비예요. 자기 부담이죠. 그러니까 회원국의 공공의료 지출 비중을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공적 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커버가 되는 비율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으면은 한 86% 정도가 건강보험료로 커버가 되고
15%는 자기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자기 돈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그 이제 이른바 흔히 말하는 무상진료에 해당하죠. 말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상진료 공짜가 아닙니다. 다 보험료를 앞에는 보면 보험료를 내고서 그 보험료로 병원에 가서 그냥 자기 부담료를 안 낸다라는 것 뿐이지 보험료를 다 보험료로 커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에 해당하죠. 10,000원 진료비가 나왔는데 건강보험 급여비로 7,000원하고 3,000원을 네 돈으로 낼래? 아예 처음부터 네가 돈 10,00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병원에 가서 그냥 돈 하나도 안 낼래? 그런 말은 똑같죠. 심하게 말하면 무상진료라는 무상의료라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노르웨이나 체코, 룩셈부르, 영국 같은 경우도 NHS 완전히 그 병원에 가면 돈을 거의 안 내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도는 경우는 말씀드렸던 그 치과 진료에서 이제 재료비 같은 거, 뭐 금리빨했다든지, 뭐 세라믹 치료했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이제 그 공적 이제 병원에 가서 전화 예약을 하고 가고, 그다음에 2차 진료 기간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대기를 해야 돼요. 대기 시간이 길어요, 이제. 고령화 벌써 선진국은 고령화 인구가 이렇게 많이 이제 진입이 돼 있으니까 대기 시간이 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짜증나잖아요. 급행료를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급행료가 뭡니까? 그냥 그 개인 돈으로 그냥 민간병원에 가버려요. 보험료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강보험, 공적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민간병원에 가서 그냥 바로 예약하고 바로 진료를 받아버려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이른바 자기 부담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이제 이제 그 공적 그 건강보험에 의해서 다 이제 100% 이제 처리가 되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이웃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82%가량이 지금 이제 그 일본의 그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보상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거의 무상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무상 진료, 무상 의료에 가까운 상태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정부 빚이 어마어마하죠. 그 원인이 주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일본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 선진국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잖아요. 90년대부터 이렇게 그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해버려가지고 이것이 적자의 주범이에요. 재정 적자의 주범이고 일본 정부 채무 폭증의 주 원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본 정부가 그 개혁을 지금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2006년에 아까 말씀드린 2006년 의료 개혁을 해서 의료 수가를 이렇게 포괄제 수가, 그다음에 행위별 진료 수가 해가지고 이렇게 수가를 낮추고 그래서 일본의 의사의 연봉도 어떻습니까? 그 평균 대개 일본 돈으로 치면은 한 1억 엔 정도에서 1억 뭐 5천만 엔 뭐 이런 정도 사이에요. 평균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뭐 연당 뭐 1억 엔이었다. 잘못했습니다. 1,000만 엔에서 1,500만 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대체적으로 뭐 1억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도 거의 비슷해요. 영국도 영국은 이제 그 의사들의 월급은 다 공무원 월급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개별적으로 민간병원 차려가지고 그냥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민간 진료, 돈 많은 사람들 진료하는 것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가에서 월급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영국도 대강 전문의저 같은 경우도 한 10만 파운드, 한 전문의 한 20년 차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 아니 베테랑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월급이 10만 파운드 정도 돼요. 10만 파운드면은 한 14만 달러, 15만 달러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1억 한 6, 7천만 원 정도, 7, 8천만 원 정도 되죠. 근데 한국 의사들 전문의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연봉이 굉장히 세죠.
예, 굉장히 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의료 개혁의 지금 핵심 과제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어떤 저렇게 말하면 저놈이 무슨 우리 의사들 뭐 이렇게 그 월급 깎으려고 하냐 뭘 깎고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그 나라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아주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런 선진국들이 괜히 이른바 공적 보험 제도를 강화한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구가 이렇게 고령 인구가 이렇게 전체 인구의 뭐 40%, 50% 육박을 해버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령 65세 이상 노인들 그 비율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거를 하면은. 이게 지금 민주주의도 지금 그 인구 구조의 변화로 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모든 그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거의 주도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어차피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다 해먹고 죽어야겠다 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거해가지고 선거할 때마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른바 공적 의료 제도를 강화를 해가지고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서구 유럽 복지국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진짜 그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적 그 공공부문 지출 비중이 53%예요. OECD는 71%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 8%밖에 안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직 지금 공적 의료 지출 비중이 이건 이제 2, 3년 전, 3, 4년 전의 수치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수치가 좀 부정확한 것처럼 보여요. 부족한데 어쨌든 OECD 회원국이니까 한국 정부가 OECD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겠죠. 근데 어쨌든 한국도 뭐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건강보험 카바율이 70% 정도, 법적으로는 70%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도 의료제도 개혁을 하게 되면은 이 공적 의료보험이 커버하는 비율이 80%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무상진료다 이런 그 복지국가 실현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이거 이해 못하면 그런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의료 체계 파탄과 그 의료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지금 수단에 불과합니다. 공적 진료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복지국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